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태양광을 약 87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약 30기가와트 수준인 태양광을 사실상 3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많은 전기를 어디로 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정부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태양광 확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ESS, 전력망 투자, 분산에너지 확대,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왜 ESS를 강조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태양광 사업자와 기업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통포화를 업계만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본계획을 자세히 보면 정부도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전력망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광은 87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고 하는데 전력망이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낮 시간에 생산되는 전기를 모두 수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태양광 확대와 전력망 확대는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태양광은 약 30기가와트 수준입니다. 정부 목표는 87기가와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태양광 발전소가 3개 있다면 앞으로는 9개 수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전력 사용량은 낮 12시에 갑자기 3배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특정 시간대에는 전기가 남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전력 피크 수요는 약 10만 메가와트 수준입니다. 태양광 87기가와트가 모두 가동되는 낮 시간대에는 이론적으로 전체 수요의 상당 부분을 태양광만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반대입니다. 태양광은 0이 되고 수요는 증가합니다. 이 격차를 누군가 메워야 합니다. 특히 봄과 가을처럼 태양광 발전량은 높고 전력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에는 개통 운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ESS의 역할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유연성 자원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전력망의 균형을 맞춰주는 장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ESS입니다. 예전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생산보다 조절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ESS를 단순 저장 장치가 아니라 전력망 안정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ESS는 낮에 남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1시에 태양광이 많이 발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시간에는 전기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7시는 다릅니다. 전력 수요가 증가합니다. ESS는 전기를 시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ESS 확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태양광 사업자에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단순 발전량 경쟁에서 전력 활용 가치 경쟁으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발전소 용량이 클수록 유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전기를 얼마나 생산하느냐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개통 접속 협의 단계에 있는 사업자라면 ESS 연계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연 접속 제도가 확대되면 개통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ESS 연계를 통해 접속이 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미 발전소를 운영 중인 사업자라면 출력 제한 빈도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출력 제한이 빈번한 지역은 ESS 연계나 자가소비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세 번째, 신규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어디에 설치하느냐보다 생산한 전기를 어디서 소비하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실 ESS가 가장 먼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대규모 공장입니다. 이번 계획에서도 산업단지, 공장 지붕 태양광, 분산에너지 확대가 강조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개통 부담을 가장 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 지붕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ESS에 저장했다가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장 기업인 입장에서 이 변화는 두 가지 기회입니다. 첫 번째는 전력비 절감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이 있습니다. 피크 시간대 전력 수요를 ESS로 줄이면 기본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단순 태양광 자가 소비보다 태양광 플러스 ESS 조합이 기업에 더 유리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아리백 대응입니다. 태양광만으로는 24시간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플러스 ESS를 통해 저녁 시간대까지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면 아리백 이익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수출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사라면 이 부분이 점점 중요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수출 기업들은 아리백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낮에만 운영되지 않습니다. 24시간 생산합니다. 결국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ESS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태양광, ESS, 직접 PPA, 분산에너지 특구,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같은 개념들이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태양광 87GW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이후의 문제까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정책이 발전소 보급 중심이었다면 이번 계획은 전력망, ESS, 분산에너지, 유연성 확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얼마나 설치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정책 방향이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태양광 사업자라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서 ESS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십시오. 개통 접속 협의 단계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장이나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전력비 구조를 다시 분석해 보십시오. 피크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조달을 함께 고민하는 시점입니다. 태양광 플러스 ESS 조합은 전력비 절감과 아리백 이익률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투자자라면 ESS 관련 기업과 사업 모델에 관심을 가질 시점입니다. 정부 정책 방향과 배터리 가격 하락 추세를 고려하면 ESS 시장은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통 포화는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태양광만 이해해서는 부족합니다. ESS, 분산에너지, 전력시장 변화까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 앞에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공장 지붕 태양광 시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